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오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서원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종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진술을 했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김종 차관이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법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오후 1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송차를 타고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호송차에 내릴 때 수갑을 안 차고 있었습니다. 포승줄도 안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태극기 우파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갑도 차고 포승줄도 차고 법정에 나오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수갑도 안 차고 저렇게 나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오후 2시에 최서원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원이 태블릿 PC가 과연 누가 사용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정언대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서 진행하는 그 재판에 국가수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 그 국가수 연구원의 이름은 제가 알지만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를 갖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 연구원은 피고인 측, 그러니까 최서원 측의 증인으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 시간은 약 45분 정도. 그 최강유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했는데 신문 시간은 한 45분쯤 걸렸습니다. 국가수 연구원의 오늘 진술에서 특기할 만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내용이 좀 기니까 핵심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피고인이 사용했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JTBC가 국가수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JTBC가 보도한 게 이겁니다. 국가수에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보고서 나왔을 그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준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연구원을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그 증거,
그런 걸 우리 국가수는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확인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다수의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썼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개인이 사용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국가수가 확정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오늘 법정에서 바로 정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JTBC 보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국가수 연구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할 겁니다. 그 태블릿 PC 속에 카카오톡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데 그게 그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국가수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블릿 PC 속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그럼 복원 가능하다.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 포렌식을 통해서. 설사 그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는 걸 풀 수 있는 앱을 설치하면은 그것도 다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썼고 무슨 대화 내용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 A4 용지로 그 한 4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법원에다가 다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 연구원은 법정에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누구냐? 그 사용자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의 자료, 그 정보를 이 국가수 보고서에 다 담아놓았다. 그러니까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 참 얼마나 현명한 대답입니까? 괜히 최순실 씨가 쓴 게 아니다 라고 했다가는 검찰로부터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국가수 보고서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법원이 판단해 달라. 오늘 아주 그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증언이 뭐냐면은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 10월 18일 이후에 엄청난 훼손을 했다. 그러니까 삭제한 파일도 있고 수정한 파일, 수정이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카톡에 어떤 대화가 있으면은 전체 대화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버린 거예요. 수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생성한 것도 있고 엄청난 훼손을 했다. 그 문제는 검찰이 자체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하기 전에 검찰에서 자체에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자체 포렌식을 할 때 이런 부분, 훼손된 부분을 소홀히 했다. 아주 소홀히 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다 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검찰하고 JTBC가 공모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풍긴 겁니다. 변호인 측 주신문이 끝나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국가수 연구원을 상대로 반대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 반대 신문을 주의 깊게 딱 귀를 쫑긋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뭐가 새로운 게 없을까? 검찰은 딱 두 가지만 무섭다. 그동안 검찰이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다 하는 근거로 이야기했던 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뭐냐? 독일 영사콜이 있다. 또 하나가 뭐냐? 제주도 동선이 일치한다. 최순실의 제주도 동선하고 일치한다. 세 번째는 이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사진을 찍었다. 셀카. 이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직접 찍었다. 그 세 가지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다 하는 게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검찰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일단 딱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 셀카 부분, 사진 부분은 아예 묻질 않습니다. 물은 게 뭐냐? 최소한 피고인이 독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 그 사이입니다. 그때 독일에 있을 때 이 태블릿 PC 속에
독일 영사콜이 있는데 그 영사콜이 태블릿 PC에 있느냐?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최소원 피고인은 2012년, 2013년에 모두 8번에 걸쳐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왜 한 번만 영사콜이 찍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국가수연구원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은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이 되어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해가 2014년 4월 1일까지만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성적이 없다. 그러다가 JTBC가 2016년 10월 18일 그날 이 태블릿 PC를 입수하면서 입수 과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입수하면서 다시 소위 전원이 켜지고 부팅이 되고 그리고 자료 소위 훼손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인데 그 무렵에 최소원 피고인은 독일에 8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영사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게 최소원 거다 라고 검찰이 주장을 못하니까 검찰은 그냥 그런 영사콜이 있었지요. 그래 연구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거로 상 넘어갑니다. 검찰이 심하게 추궁을 안 했다. 그래 두 번째 이 제주도 동선을 무섭다. 검찰이 최소원 피고인이 2012년 8월 14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 태블릿 PC 동선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국가수 연구 예 맞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에는 위치 정보가 7개 있습니다. 7개. 그 중에 3개가 제주도 동선입니다. 제주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최소원과 관계없는 누군가가 먼저 제주도에 간 비행기에 탄 사람이 이 태블릿 PC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주도 동선 3개인데 그중 하나가 최소원 피고인의 제주도 간 그 행적하고 일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최소원 것이라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제주도 동선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연구원 예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셀카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왜? 셀카 부분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소원 손이 턱 나와 있는 거. 이건 최소원 스스로가 자기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는 최소원이가 이 태블릿 PC로 셀카 자기 사진 찍었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아예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질문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별 질문 없이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국가수 정인에 대한 신문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 보니까 방청객이 한 20명 정도 아주 법정에 아주 한산했습니다. 기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태블릿 PC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씨도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이우희 기자가 오늘 법정에 이 법정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우희 기자가 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왜 나갈까 했는데 저도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우희 기자가 선배님 JTBC 지금 김필중 기자가 법정에 들어왔다가 나간 걸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김필중 기자를 쫓으러 이우희 기자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김필중 기자 저는 JTBC 거의 안 보니까 얼굴을 몰라가 누구지 아니까 저 친구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필중 기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인사하고 잠시만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가 지금 급하게 회사에 보고할 게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자 오늘 법정에서 국가수 연구원이 나와서 이 JTBC하고 이 태블릿 PC하고 최소원 피고인하고는 무관하고 JTBC 보도 내용 틀렸다 하는 내용을 진술했으니까 이 내용을 그리고 또 김필중 기자가 법정 방청석에 있었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는 제가 JTBC 뉴스를 다 봤습니다. 한 줄도 언급 안 합니다. 한 줄도. JTBC 손석희 사장,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엄청나게 이야기했던 그 손석희 앵커가 오늘은 법정에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국가수연구원이 정은때 섰다는 내용조차도 오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두 번째.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후 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그 도착해서 내리는 모습이 이제 그 카메라에 찍혔는데 수갑을 안 차고 있었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팔이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포성줄마저, 양팔에 묻은 포성줄마저 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저한테 엄청나게 질문이 온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수갑도 채우고 포성줄도 묶고, 근데 왜 이명박 대통령 균형이 맞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 쪽에 간 김에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분들께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뭐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위 법정 출석, 내 수갑 채우고 포성줄로 묶는다면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에서 구치소 와서 조사하겠다는 거, 그것도 거부하신 분이에요. 나 조사 안 받는다.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갑 묶고 포성줄 묶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법정에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두 분 다 법정에 안 나온다? 그럼 검찰 모습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법정에 나와서 재판 받는 모습 보여줘야 검찰이 체면이 있을 건데, 그래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이 수갑도 채우지 않고 포성줄도 묶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안 묶은 것이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뭐 올해 4월달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올해 4월달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여성에 한해서는 이거 수갑도 안 채우고, 법정에 나갈 때 수갑도 안 채우고 포성줄도 묶지 않는다, 이런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구치소 밖을 나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출석입니다. 재판 받으러 갈 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외부 병원에 진료를 나갈 때입니다. 외부 병원에 진료를 나갈 때도 소위 수용자들,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그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용자들은 병원에 갈 때도 이거 묶습니다. 그리고 포성줄 묶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소위 강아지 줄 매듯이 허리에 줄을 탁 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65세 이상 여성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갈 때, 그럼 밖에 나간다는 게 법정에 나갈 때나 병원에 갈 때 묶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지난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남 성모병원에 허리가 안 좋으셔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역시 수갑 채우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 지침이 바뀌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런 혜택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저는 법무부 이 발표, 제가 이제 확인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법무부 어떤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누구는 그런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제가 바로 확인을 해가 그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김종 문체부 차관의 증언입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최수원 피고인 그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차관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 증인입니다. 피고인 최수원 쪽에서 요구한 증인입니다. 왜? 삼성의 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부분, 다음에 GKL 그 펜싱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최수원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바로 잡으려고 김종 피고인을 부른 거예요, 증인으로. 김종 차관의 증언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제일 고약한 진술이 뭐냐 이거예요. 2015년 1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러가지고 김종덕 장관하고 자기가 청와대 별관에 갔다. 그래, 그때 처음으로 김종 차관은 대통령을 처음으로 한번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야, 정유라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를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 왜 그런 애를 길을 죽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 그렇게 진술한 사람이에요, 김종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나가서도 아니 대통령께서 정유라를 콕 집어가지고 지원해주라고 하셨다 라고 정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거짓과 진실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은 자리에 김종덕 장관, 김종 차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업무 수첩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기록을, 대통령 지시사항을 했는데 그 메모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장관은 나는 그런 말 듣지 않았다, 못 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사람이에요, 김종덕 장관은. 그래서 김종은 분명히 제가 들었고 메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메모가 어디 있느냐? 그건 제가 없애버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김종 차관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변호인들이 김종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 차관은 검찰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이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찰에서 증거는 없는 거고 진술 사실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가 김종 차관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바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화여대 입시비리입니다. 즉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죄예요. 이영재 변호사 바로 김종 증인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화여대 입시비리 그 선고 판결문을 보니까 김종 증인 말이지, 당신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 라고 그래 돼 있다 판결문에. 또 그 판결문에 당신은 공범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거 이대 입시비리에 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그래 돼 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이 주도적으로 다 해놓고 당신은 왜 기소에서 빠졌느냐? 그걸 결국은 증인이 김종 차관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승마 뇌물로 엮기 위한 그 증인으로, 그 진술자로 특검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 진술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대 입시비리 빠진 거 아니냐, 기소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 말 맞다나 자기 특검의 1급 도우미라 했으니까 당신 그래 특검의 1급 도우미가 아니냐 라고 충을 합니다. 이영재 변호사가 차근차근.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하니까 김종차 딱 하는 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GKL, 소위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업체 GKL에서 이제 펜싱 팀에 6천만 원 지원한 거, 그 부분에 다 김종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최순실이 다 한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변호인들이 또 김종을 상대로 아주 날카롭게 추궁합니다. 아니 GKL 이유 사장은 최순실이라는 여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궁을 하니까 김종 차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예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경재 변호사 그걸 묻습니다. 아니 정의는 오늘 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특검에 들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김종차가 예 갔다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자 김종 증인은 변호인 측 증인이다. 변호인이 요구한 증인이다. 그리고 변호인하고 김종 증인이 사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검찰 측 증인이 아니지 않느냐. 검찰 측 증인이 검찰이 정은대 서기 전에 불렀다면 이해를 한다. 근데 변호인 측 증인을 왜 특검이 불러가? 왜 말을 맞추려? 왜 말을 짜 맞추느냐? 이건 공정한 증언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검이 소위 말해서 변호인 측 증인을 소위 피고인 측 증인을 사전에 소환해가 말을 맞추는 거 그게 검찰청의 어떤 내규 어떤 지침에 있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라. 그 부분을 밝혀라 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막 공박을 오늘 펼쳤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검찰에서 그래 특검이죠. 특검에서 이제 김종 차관을 쫙 신문합니다. 김종 차관 증언 거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뭐 변호인 측 신문도 증언 거부합니다. 특검 측 신문도 증언 거부합니다. 했는데 김종 차관은 변호인 측 신문에서는 자기 불리한 부분은 증언 거부하겠다 해놓고 이번에 특검에서는 물어보면 전부 다 예예요. 오늘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종 차관 진술이 다 끝나고 나니까 김문석 부장판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특검하고 김종 증인 들으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증인은 변호인 신문에는 증언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래 이야기를 해놓고 왜 검찰 신문에서는 무조건 왜 예라고 대답하느냐. 검찰은 그래서 이 재판장이 보기에 이 증인의 증언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증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김문석 재판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검사 김종 겨당해서 말입니다. 김종 당신 진술 신빙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이게 판결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놓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입시 비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어딥니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1887년에 이화학당으로 시작된 학교로서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입니다. 한국 여성교육에 있어서 그 전통과 그 정신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입니다. 근데 정유라 입시 비리 그 바람에 최경희 총장 징역 2년, 김경수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입학처장 징역 1년 6월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나 명예가 실추가 되었습니까? 자, 이화여대 좋습니다. 입시 비리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화여대 입시 비리 주범 누굽니까? 김종 차관입니다. 문체부 차관 김종의가 이걸 다 이 입시 비리를 다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김종을 도와가 이대 입시 비리를 만든 사람 누구냐?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김종 차관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김종은 이화여대 입시 그걸 방해한 그러니까 이화여대의 업무
방해 혐의를 한 사람이에요. 판결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특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김종 차관 기소 안 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를 실추시킨 그 장본인 김종을 기소를 안 했습니다. 아예 재판에 해부조차 안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그런 사실 다 알면서도 판결문 다 나와 있으니까 알면서도 김종한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럼 뭐냐? 김종은 이제 이화여대 입시 비리 그 혐의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바로 직무유기 알면서도 기소 안 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승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 뇌물 혐의로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김종 차관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화여대 입시 비리 김종이 결정적으로 관여한 그 부분 아예 기소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화여대를 사랑하는 우파 시민단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 차관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이 김종에 대해 가지고 알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거, 직무유기로 고발해 달라는 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고법 제4형사부에서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손석희 사장 등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 재판 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재 변호사가 왜 증인 신청을 기피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영재 변호사께서 증인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문 그걸 제가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항소심에서 이런 증인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왜 필요한지, 김필중 기자가 왜 정원대에 서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